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제 3편까지 왔네요. 웹소설의 재미를 찾아서 3편입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메인으로 해볼 거고요. 자, 관계를 통해서 재미를 주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통해서 재미를 주는 방법.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위에서 아래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좀 약간 그렇죠. 얘가 나보다 직급이나 이런 게 높아요. 직급이나 이런 높은 인간한테 내가 상대적으로 낮아. 난 낮아. 그런데 이 관계에서 예를 들어 나의 상사야. 상사한테 역으로 한 방 매겨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사이다 같은 걸 주는 경우가 많죠. 요런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관계의 힘을 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힘이 센 사람이 있어. 센 사람이 나랑 불화가 생겼어. 나랑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힘이 센 사람이잖아. 근데 나랑 사실 그냥 그냥 길 가다 마주친 사람이야. 길 가다 어깨빵한 사람이야. 그러면 얘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내가 그거를 통쾌하게 복수를 한다고 해서 뭔가 내가 시비가 걸렸어. 내가 걸려서 내가 통쾌하게 매겨줬어. 죽방을 쳤어.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통쾌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통쾌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와 그냥 말 그대로 타인이잖아. 그냥 가다가 어깨 부딪혀서 시비 걸린 거잖아. 이거는 관계라고 하기가 어렵죠. 다만 평소 이제 날 이지게 괴롭히던 상사야. 직장 상사야. 근데 얘가 우리가 이 세계로 넘어갔는데 거기서도 갑질을 해. 아니 이게 이세카이에 왔단 말이야. 우리가 이세카이에 와가지고 이제 뭐 능력 없고 목건 튜토리얼하고 이질하고 있는데 아씨 김씨 저 김대리 가가지고 우물 가가지고 물이나 좀 떠와봐. 이 지랄을 하고 있어. 이 그러면 여기서 이 관계를 부수죠. 부수는 것이 훨씬 더 약간 쾌감이 오죠. 이게 더 강렬한 쾌감이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좀 우리가 상상을 하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일반적인 감성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관계를 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부분이 너무 독특한 관계는 사실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될 만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좀 더 좋죠. 여하튼 이게 바로 관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그냥 사이다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히로인이라고도 생각해봐요. 히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냥 마주쳐서 그냥 예쁜 여자랑 눈이 마주쳐서 가까워지는 것보다 뭔가 둘 사이에 스타일의 관계성이 있으면 그 관계에 몰입한다고. 만약에 이제 히로인이 여왕이야. 히로인이 몰락 귀족이야. 그리고 주인공은 그 귀족 가문에 남아있는 유일한 기사야. 뭐 이런 식의 관계가 그냥 일반적으로 길 가다가 예쁘네 하고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라고 해요 라고 하면서 친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관계에서 오는 그 강렬한 임팩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 관계의 힘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게 관계의 힘이 엄청난 이유가 제가 이제 어떤 거를 느꼈냐면요.
자, 제가 전에 전작에서 나회라는 작품을 쓸 때, 나는 회기자가 아닙니다 라는 작품을 쓸 때 이제 주인공의 히로인이 있어요. 주인공의 히로인, 그리고 이 적으로 나오는 상대가 이제 빌런, 이제 적으로 나오는 상대가 그 히로인의 언니였거든? 야, 나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적으로 하자, 그냥 히로인 말고 적으로 하자 이러는데, 자매라는 이 딱 키워드가 들어간 순간 대세가 이미 기울었어. 자매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순간 새끼들은 얘가 그냥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냥 거의 미친 사이코로 나왔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야, 자매야? 어이구 그러셔? 어이구, 자매였어? 언니야? 그래? 이러면서 적으로 보질 않아. 얘가 뭘 하건 이미 적이 아니야. 그런 상황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이게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좀 느낀 게 있고, 또 이제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회기물 같은 거, 회기물 많잖아. 그러면 회기물에서 보면은 내 전생과 연이 다 있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독자들이 더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 전생에 대해서 회기물에서 막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잖아요. 회기물에서 보면은 회기를 한 시점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보통 일반적인 회기물은 그 회기 전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보를 주절주절 얘기 안 하고, 보통 회기한 이후부터 새 스타트를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랑은 사실 이놈과는 전생의 악연이었다, 뭐 이런 식의 딱 그런 서술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관계를 전생과 연관 지어요. 전생과 연관이 지어서,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떡밥을 엄청나게 뭐 많이 구체적으로 던질 필요 없어. 그냥 이 한마디만 써도 돼요. 그냥 걔 얼굴 보자마자 저놈 얼굴 익숙한데? 그러면 이제 문득 전생의 기억이 머리를 스쳤다. 앞에 그냥 아무짝에 복선 없어도 상관없어. 복선 전조 얘에 대해서 미리 말해두는 거 그딴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얼굴 보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전생의 기억이 떠올라. 그것만 해도 둘의 관계성이 만들어져요. 이게 관계의 힘이라는 겁니다. 관계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정리드릴게요. 관계의 힘과 몰입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의 공감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공감에서 나오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면서 우리는 실제 현실에서 살면서 혹은 많은 컨텐츠들을 접하면서 이미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어졌을 때 어떤 관계가 되는지,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상사와 부하직원, 이 관계, 그 다음에 교수와 그 다음에 대학원생, 자, 이 관계를 딱 들었을 때 이게 좋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떤 건지는 알잖아. 근데 이 관계가 좋다고 느껴지진 않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있죠. 우리가 이 관계만으로 알 수 있는 거. 1. 상호관계다. 상호관계다. 그 다음에 2. 내가 일단은 좀 불합리한 관계다. 좀 불합리한 관계다.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 상호관계, 그 다음에 불합리한 관계, 그 다음에
갈등이 생겨도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관계만 딱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히로인이 있어. 그 다음에 주인공과 있고 히로인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제 히로인이 이제 성녀, 그 다음에 주인공이, 그 다음에 용사의 후예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관계만 봐도 이게 별거 없잖아. 사실 관계가 있을 것도 없어. 근데 이 단어 딱 놓고 보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어질 것 같지 않아? 같은 파티 될 것 같지 않아? 그냥 솔직하게 딱 이거 딱 놓고 봐. 이 두 단어 이것만 놓고 보라고. 그냥 뭔가 이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일종의 직업 간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정말 여러 관계를 만나요.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죠? 스승, 제자 이런 관계를 봐요.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자매, 그 다음에 형제,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관계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관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 이것만 보고 자세한 내막을 몰라도 공감이 된다고.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야. 즉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관계의 힘과 몰입은 바로 이 우리들이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관계의 보편타당적인 공감대 영역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보편타당하고 이제 일반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바로 뭐다? 앱을 주기가 쉬워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야. 그러면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쳐주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 부모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 부모와 자식.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를 아낀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 알고 보니 스승은 개판새끼였고, 그 스승이나 부모는 개자식들이었고, 자식이 오히려 부모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제자가 스승을 오히려 훨씬 뛰어넘는 그 재능으로 제자 쪽에서 오히려 스승을 가르쳐줘. 얘는 스승인데 제자한테 배워. 이런 식으로 이 관계가 너무나 보편타당하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바로 있기 때문에 그 반전이나 갭을, 그러니까 역전 구도를 사용하기가 쉽다고. 아시겠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관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은 관계로 약간 좀 역전 구도를 만들기도 좋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냥 일반적인 관계로 해도 공감을 크게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와 얘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고, 전생에 무슨 싸움을 했고, 전생에 얘가 이런 짓을 해서 얘가 나한테 악의를 갖고 있고, 그딴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부모의 원수, 한마디로 끝이야. 그냥 더 없어. 아니면 뭐 동료의 원수. 그냥 얘가 나한테 어떤 일을 했고,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 원인과 결과가 뭐 어쩌고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다고. 그냥 한마디로 모든 거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관계가 가지는 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야. 이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관계, 재미를 찾을 때 이 관계의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독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끌어내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키로 이게 좋게도 작용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부모의 원수라고 할 수, 이런 식으로 하면 됐고, 아니면은 전생에 유일 이런 거라고 하죠. 은인 예를 들어 주인공이 고아 출신이야. 그러면 남들이 다 더럽다고 해. 그러면은 이제 주인공에게 빵을 갖다 줬어. 옛날에 빵을 가져다 준 유일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그냥 얼굴 마주친 히로인보다 뭔가 더 있다는 거죠. 뭔가 더 과거와 뭔가 더 그 둘의 관계성, 아니면은 이런 거, 요거는 조금 서사가 들어가니까, 그래, 서사 들어가면 좀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잃어버린 여동생이야. 나 이거 하면 공감하실 분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얘가 근데 여자가 나왔어, 역해가 나왔어. 근데 히로인은 딱히 아닌데, 아니면은 그래 피가 이어지지 않은 여동생이야. 그래, 요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미 이거에서 이미 많은 머릿속에 축제가 열리고 있어. 읽는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막 파티가 열리고 있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들 혼자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어. 현관 축제 하지 말고. 여튼 이런 것처럼,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게, 아니면 선배 후배 관계도 좋죠. 선배 후배 관계도 좋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내 선배였다.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예전의 그 관계나 아니면 이런 거를 하면서 되게 간단하게, 이 사람이 그냥 나랑 새롭게 만나서 새롭게 인연을 쌓아가는 캐릭터가 아니라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를 보여주면은 훨씬 더 좀 괜찮아지는,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더 재밌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